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로 인사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가 첫 개막전이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채널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선수들이 재밌는 바둑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티브로드 입장에서는 1, 2지명이 패배하는 바람에 큰 위기를 맞았는데 네. 3, 4, 5지명이 모두 승리하면서 역시 우승팀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1라운드 2경기는 포스코 캠텍 대 킥스의 대결입니다. 먼저 오늘의 오더 알려드립니다. 김성룡 감독과 김영환 감독의 맞대결. 1국 장고대국부터 뜨겁습니다. 네, 역시 오도의 귀신 두 팀의 감독답게 오도와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최철한 선수와 허용우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에서는 최철한 선수가 앞서가고 있네요. 네, 하지만 두 선수가 12판을 두었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8판이 100번 승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대국이 허용우 선수의 100번이기 때문에 네. 최철한 구단 입장에서도 좀 만만치 않은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만에 오랜만에 대국을 펼치게 되고요. 2국은 윤찬희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에서 윤찬희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최신 가장 2014년에 두어졌던 바둑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또 올해 가장 좀 뜨거운 기사가 윤찬희 선수입니다. 네. 김지석 선수도 올해 굉장히 성적이 좋긴 합니다만 이게 만만치 않은 한 판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국은 어린 기사들의 대결인데요. 나연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나연 선수가 이 오도가 결정된 다음에 좀 굉장히 껄끄럽다 네.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연 선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한 판입니다. 유일한 KB리그 첫 선발이에요. 최재형 선수. 네. 97년의 기사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일단 2년 차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 얼떨떨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성장이 좀 기대되는 기사입니다. 네. 자, 1국만큼 4국도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특히 윤준상 선수 작년 13승 4패를 하면서 굉장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네. 올해도 그런 미친 경기력을 좀 보여줄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는 한 판입니다. 네, 최철한 선수와 함께 지난 시즌 다승왕에 올랐던 기사인데 아무래도 오늘 오더에 있어서 이 판이 승부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 예상 평이 사국이 가장 좀 결승판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을 다 내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대국은 류수왕 선수 대 김기영 선수의 대결로 오늘 1라운드 2경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더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개막식에서 앞서 최철한 선수가 이번 오더 10점 만점에 9.5점을 주고 싶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네, 역시 아무래도 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허니문 기간일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의 평을 보면 오더는 역시 오더 귀신답게 5대5 아니겠느냐. 역시 사국 쪽이 가장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뭐니 하더라도 KB리그 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캠텍과 킥스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현재 프로기사를 재직하고 계신데요. 대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시죠. 자,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세 판이 동시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같은 네, 장소에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계 사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시게 시각적인 요소가 좀 선명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즌 포스코 캠텍에서 주장으로 나섰고 또 성적도 좋았지만 최철한 선수로 인해 네. 이지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나연 선수는 좀 마음 편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자기보다 지명이 낮은 선수에게 부담감이 많이 느끼는 그런 단점을 보였는데 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최재형 선수와의 대결이고요.
2국입니다. 진영 면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이 두 기사가 파이터로 알려져 있고 또 네. 윤찬희 선수도 대단하다는 것을 올 초에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 이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좋은 성적 거둔 기사가 다름 아닌 윤찬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도 2대1 팽팽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윤찬희 선수 바둑을 이제 보실 건데 아까 윤찬희 선수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윤찬희 선수는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기사입니다. 네. 지금 입단 11년 차인데 이 선수가 입단을 할 때는 이제 내신 1위로 입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를 지망하는 연구생 중에서 1년 동안 가장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1위를 그냥 1위 입단 시켜주는데요. 예. 윤찬희 선수가 뭐 그당 2006년이면은 정말 내노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내신 1위로 입단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천재성이 꾸준하게 나타났죠. 성적을 올렸기 때문에 입단을 했다고 볼 수가 네. 있는데 그런 꾸준함이 어렵거든요. 네. 근데 좀 그런 아주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10년 동안 이렇다 성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활발해요. 네. 그리고 낙천적입니다. 그래서는 또 경기가 있으면 자신의 팀이 아니어도 이게 많이 관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낙천적인 성격 탓인지 오랜 좀 무명 생활을 이겨내면서 올해 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윤찬희 선수는 그동안 KB리그에서도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네. 사실 성적이 좀 나쁘진 않았는데 어떤 임팩트 있는 성적을 올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실력에 비해서 좀 푸대접을 좀 받았죠. 그때 올해 제가 보기에는 윤찬희 선수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퓨처스 리거에서 올 시즌은 당당히 KB리그 4지명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네. 지금 올해 윤찬희 선수가 좀 미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최철한, 나연, 윤찬희로 이어지는 막강 3톱이 작동이 된다면 네. 뭐 포스코 캠텍은 거의 우승 후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오늘 초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한국, 중국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현상들이죠. 어떤 공동 연구를 통해서 초반에 어려운 변화들을 미리 좀 연구해 놓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경향은 뭐 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여기서가 작전의 기로인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두어지는 것은 역시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에 모양을 키우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오이드 팬들은 이런 가장 이제 어려운 정석이라고 하죠. 네. 이게 밀어붙이기 정석을 하는데 요즘에 이 정석은 거의 두어지지 않습니다. 두어지지 그래도 않죠. 세계 대회에서 종종 네.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100이 좋다, 100의 승률이 높다라는 어떤 설이 좀 지배적으로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형태를 피하고자 이런 정석을 두었는데요. 자, 김지석 선수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런 밀어붙이기 정석을 사용을 하면은 이 판의 4분의 1이 다 진행이 돼서 전투형들은 이런 모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싸울 공간이 네, 사라지죠. 네. 아, 그럼에도 네. 김지석 선수는 밀어붙이기 네. 정석을 선택합니다. 네. 자, 어쩌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정석 외에 네. 다른 모양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네. 드리게 되지만 네, 알파고 이후에 네. 기사들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초반에 새로운 수를 두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초반에 한 선수가 승부에 더 직결될 거라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네. 알파고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 초반은 초반일 뿐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재밌는 바둑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정석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네. 1급의 어떤 이렇게 정석을 구사할 수 있으면 1급이다는 1급만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수순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바둑팬 여러분들 바둑에서는 수순이 그냥 수시로 바뀌어서 한 방에 망하는 네, 수가 그렇죠. 좀 많죠. 그래서 이 정석은 흔히 저희가 당구장 가보면 300 이하 찍어치기 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1급 이하는 이 정도 쓰지 말아라 네. 그런 거 비슷합니다. 이국 윤찬희 선수와 김지석 주장의 대결입니다. 거침없이 손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윤찬희 선수는 현재 포스코 캠텍 4지명이고요. 네. 작년 경우에는 윤찬희 선수가 티브로드 퓨처스 선수로 활약을 네. 했죠. 작년에 2승 3패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적보다도 작년 한 해 보였던 윤찬희 선수의 어떤 이 행동거지나 네. 어떤 성품이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팀의 분위기나 어떤 유머 감각 이런 부분들이 팀을 분위기 좋게 만든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감독들이 좀 탐을 냈었는데 올해는 뭐 성적까지 좋으니까 네. 지명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훈 감독에게서 김성룡 네. 감독이 좀 뺏어왔고요. 뺏어갔네요. 네. 김지석 선수는 지난 시즌 KB리그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작년이 좀 쉬는 한 해였죠. 김지석 선수를 보면은 한 해 성적 엄청 좋았다가 한 해는 좀 쉬고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가 좀 폭발하는 한 해인데 올해 김지석 선수가 지금 성적이 16승 5패입니다. 네. 올해는 뭔가 좀 폭발을 시킬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보통 이게 단체전 같은 경우에 많은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 스타트를 어떻게 끊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특히 뭐 인류들이야 그런 경험이 많지만 좀 신예 기사 쪽에서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초반 라운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네. 근데 오늘 자, 제가 알던 정석인 거 맞나요? 네, 근데 이 모양이 얼마 전에 김지석 선수가 중국 리그에서 두었던 지금 이 형이에요. 나온 바가 네. 있었군요. 김지석 선수는 중국 리그에서 이 지금 흙으로 이 정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김지석 네. 선수가 흑이었었던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지석 선수는 일단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상대가 결정된 다음에는 역시 선수들이 이 상대의 어떤 성적이나 그런 거 당연히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대비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신형이 나오다 보면 네. 이 신형에 대해서 모르는 기사들은 좀 손을 머뭇머뭇거리는데 윤찬희 네. 선수는 거침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좌악에서 두어진 형태가 지금 김지석 선수가 4월 30일 날 두어졌던 미팅 선수와의 대국에서 똑같은 모양입니다. 네. 그 당시 지금 김지석 선수 흑번이 똑같고요. 이렇게 이제 두었는데 글쎄요. 지금 이 모양이 똑같이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그 바둑에서 김지석 선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미팅 하면은 중국의 5위권의 유명 기사인데요. 달라졌네요. 네, 조금 바꿨네요. 그 바둑에서는 여기를 두었고 네. 그러자 백이 이쪽을 붙였습니다. 흙이 단수 쳤는데 이게 약간 이거보다 더 득이 되는 수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변 배석도 중요할 것 같은데 당시에는 네. 어땠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다른데요. 여기서 이쪽을 두지 않고 여기 돌이 조금 이제 최근에 많이 두어진 형이죠. 네. 이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흡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윤찬희 선수가 더 배짱 있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대가 어떤 식으로 두어올지 좀 뻔히 알고 또 그 바둑을 김지석 선수가 승리했다는 것도 알면서도 네.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뭔가 뭐 대비책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신도 이 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했다라는 자신감으로도 보여지는데요. 네. 또 윤찬희 선수도 친한 기사로 박정한 선수라고 알고 네네.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이제 윤찬희 선수가 작년에 티브로드에서 활약을 했잖아요. 그때도 저도 뭐 해설도 같이 뭐 했습니다만 이 검토실에서 보면은 분위기를 잘 이끌어요. 그러니까 박정은 선수나 이런 쪽이 이렇게 말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하게 윤찬희 선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해주는 거죠 동료들을.
네, 그런 부분이 윤찬희 선수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도 많이 배웠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빛나진 않아도 윤찬희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좀 소중하거든요. 네. 올해 특히나 팀전은 더 네.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분위기가 포스코 캠텍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바꿨네요. 유리한 쪽에서 승리했던 김지석 선수가 좀 바꿨습니다. 젖히는 교환에서 네. 그냥 한 칸 뛰는 진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당시 좀 젖혀서 두었을 때 물론 좀 변화가 어렵긴 한데 저희가 흔히 3선은 실리선, 4선은 세력선, 5선은 우주선이라 그래갖고요. 이게 집이 잘 안 된다, 공허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당시에도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4선 쪽으로 갔고요. 이런 정도 예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도입된 부분 중 하나죠. 국가대표팀의 승부 예측인데 어제 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한 집반까지 네, 맞춰냈고요. 자, 사전에 승부 예측을 했는데 김지석 선수 쪽이 조금 유리하다. 아, 근데 네. 6대 4네요. 네. 역시 좀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김지석 선수와 같이 좀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네. 좀 더 그 장점에 좀 손에서 들어주는 것 같은데 네티즌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티즌들은 네. 상대 전적에서도 만만치 않고 또 최근에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 쪽을 더 후하게 봐주는데요. 좀 상당히 좀 색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좌의 신형이 나왔는데 실시간 승부 예측 5대 네.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흙 쪽이 좋지 않느냐라고 점수를 준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형세 유불리 따지는 건 찌는 의미는 없고요. 최근에 어떤 기세가 김지석 선수가 지금 올해 16승 5패이다 보니까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성적도 좋고 내용도 좋더라. 이런 쪽에 많이 점수를 주는 것 같고 네. 또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가장 뜨거운 기사가 윤찬이다 보니까 어쩌면 내 하면서 배팅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발 더 갔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약간의 약점이 있죠. 지금 이렇게 나와 끊기는 약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을 해놓은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이 되었을 때, 네. 자, 보시면은 이쪽에 들어갈 때 하나, 둘, 세 개를 놓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체로는 수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끊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의 모양은 약간 엷습니다. 엷다는 얘기를 이제 아무래도 좀 해설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수가 나는 건 아닌데 주변의 돌이 뭔가 다가오면 항상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가령 백이 뭐 이런 데 돌이 오거나 이런 데 돌이 오게 되면은 이 나와 끊는 부분들이 이제 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돌이 오면은 이런 데 붙여 끊어서 두는 것도 네, 아. 약간의 수단의 여지를 남기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완전히 흙의 집이라고 봐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만수 위원이 엷다라는 네.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반대되는 표현이 두텁다라고 하죠. 네. 그 두텁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집을 얘기를 해요. 보통 여기나 여기는 굉장히 단단한 모양이어서 두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손을 뺐습니다. 자, 이걸로 지금 김지석 선수의 어떤 초반 전략은 일단은 발빠르게 일단 좌측을 차지했고요. 우측을 지금 차지했고 여기도 지금 구침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좌상, 우, 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발빠른 전략을 택했고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이 좌악의 정석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앞으로 윤찬희 선수는 이제 흙의 엷은 부분들, 첫 번째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약간 엷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응징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재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다른 바둑도 네, 굉장히 재밌는 바둑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요즘에 올해는 특히 알파고 이후로 예전에는 프로 바둑들을 보면은 뭔가 이게 그냥 똑같다,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 같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정말 다 달라요. 네, 정말. 참 개성 시대에 네. 걸맞게. 그래서 최근에 포석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네. 네, 또 다른 판에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수가 또 나왔습니다. 자, 현재 장구대국 최철한, 허용호 그리고 네. 속기대국 두 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윤찬희, 김지석 선수의 대결과 함께 삼국 나현, 최재영 선수의 바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나연 선수와 최정 선수 바둑인데, 네, 상당히 좀 재밌는 형태가 주먹기를 진행이 되고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네. 한 지금 시간이 바둑은- 주어지는 장고 바둑도 예. 많은 진행이 이뤄졌고 네. 또 새내기 최재영 선수가 어떤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재미난 바둑을 보여주고 네,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바둑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자, 지금 이 형태에서도 초반에 네, 백에 좀 나연 선수가 이게 흙이 백이 붙였는데요. 여기를 넣는 것은 굉장히 좀 이채로운 수예요. 네. 얘는 그냥 꽉 입고 이렇게 다 넘겨주고 대신 판 두텁게 갔는데, 네, 여기를 두고 이쪽을 붙이니까 또 늘고요. 굉장히 좀 나연 선수답게 굉장히 이채로운. 근데 기존의 어떤 책에 나오는 수법들이 아니라 자신만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수법이고 또 여기를 벌리자 바로 이게 짚어갔는데요. 바로 간 건가요? 네. 지금 이런 게 지금 알파고 때 나오는 수법들이죠. 네. 알파고가 이런 식으로 바로 결정을 바로 지어버리는 네.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통 보류하는 경우가 네. 많았는데 아낌없이. 네. 자, 이런 것도 알파고의 어떤 좀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로 실리를 잘 나눠 가졌습니다. 유일하게 첫 선발인 최재영 선수. 이 선수를 보유한 감독님이 바로 킥스 김영환 감독님인데요. 네, 김지석 주장이 함께하고 있는 킥스. 먼저 감독님은 오늘 바둑 그리고 각오가 어떤지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실에서 킥스팀의 김영환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킥스팀은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회 팀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단 1지명, 2지명, 3지명 선수를 연속 지명을 했고요. 4지명과 5지명에 이제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근데 김기용 선수 그리고 오늘 지금 3국에 첫 출전을 하고 있는 최재영 선수,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김지석 선수가 작년에는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또 바뀐 선수들이 이번 대회 제 몫을 톡톡히 해줘야 할 텐데요. 모든 대국이 이 팀에게 중요하겠지만 오늘 대국에서 특히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다면요? 일단 글쎄요. 이번 저희 팀에서 이제 5지명으로 뽑은 이 최재영 선수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재영 선수 첫 출전에 상당히 좀 강한 선수를 만났습니다. 나연 선수 상당히 강한 선수인데요.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오늘 좀 좋은 내용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이번 대회 킥스팀의 각오 어떠신가요? 글쎄 모든 팀들의 목표는 다 우승이겠죠. 저희 팀도 사실 뭐 포스트 시즌은 자주 올라갔습니다만 그 이상을 못 가고 있어요. 올해는 한번 이 포스트 시즌을 넘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네, 올해 대회 우승을 향한 킥스팀의 대국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김영환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네, 역시 킥스의 김영환 감독이 오늘 대구 가장 기대하는 선수로 최재영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일단 2년 차다 보니까 이 선수를 상대하는 이 지명도 높은 선수들은 항상 부담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역시 최재영 선수를 발탁했을 것 같고요. 네, 이 감독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낮은 지명 선수들이 이기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지느냐를 더 먼저 따지더라고요. 좋은 내용 보여주라는 얘기가 좀 자신만의 바둑을 좀 잘 둬라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네. 일단 최재영 선수 뭐 새내기답게 좋은 내용 둬주기를 저도 희망을 해봅니다. 네.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이 선수들을 편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손가락이 꼽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새롭게 선수들을 좀 탈바꿈했는데 재밌는 부분이 1지명부터 4지명까지 지난해 네. 이 예비역으로 다시 또 복귀를 했던 선수들로 선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감독님들마다 감독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선수들도 보지만 네. 다른 팀도 같이 보거든요. 이것저것 종합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래도 역시 같이 있던 친구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경험이 많은 선수들 위주로 선발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지명인 최재영 네. 선수가 눈이 갑니다. 네. 역시 좀 최근에 이제 어린 선수들을 키운다는 게 점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면은 어린 선수들이 처음에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좀 지는 거를 성적이 나빠질 거를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감독들이 감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오늘은 100을 쥐고 네. 또 지난 시즌 아주 멋진 부활을 했던 나연 선수와의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마 이 오도가 결정된 다음에 그 김영환 감독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목적대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재영 선수를 지명도 높은 선수와 붙여서 우리 팀의 오도를 풀리게 만든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상대가 나연 선수인데 나연 선수가 특히 낮은 지명 선수들에게 고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됐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둑이 나연 선수가 그동안에 좀 실리적인 기풍이라고 네. 했다면 바둑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아졌겠죠. 아무래도 나연 선수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바둑. 나연 선수 그래도 아주 침착한 모습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바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킥스의 김영환 감독님을 만나봤으니 이번에는 포스코 캠텍의 김성룡 감독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포스코 컴텍의 김성용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국이 막 시작을 했는데요. 포스코 컴텍 팀은 지난 대회 보호 선수 없이 모두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컴텍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팀 이름이 포스코 네, 캠텍입니다. 포스코 캠텍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예, 저희 팀은요 선수들을 많이 바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옛날보다는 팀워크라든지 이런 걸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팀이고요. 성적이 이제 좀 부진하다 보니까 많이 선수들을 좀 바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최철한 주장을 시작으로 또 오히려 더 팀워크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킥스와의 대국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처음부터 이제 강팀하고 만나는데요.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강팀하고 그 겨루게 되면 그것이 이제 승리가 될 때 굉장히 큰 힘을 받습니다. 저희도 상대 팀이 이제 강팀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만 첫 판을 승리하면서 그 기세로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 두는 선수들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뭐 선수들은 자기 실력만 발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실력을 좀 더 발휘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 네. 많이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컴텍의 활약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실에서 김성용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 새롭게 단장한 팀은 포스코 캠텍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시즌의 평균 나이가 가장 어린 팀으로 꼽혔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네, 역시 팀이 한 번 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없어서 네. 좀 무너졌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2.62의 이 평균 랭킹에서 26위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선수들로 선발을 했는데요. 자, 1라운드 이 경기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과 킥스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 (2016) KB국민은행 가족리그 포스코 캠텍 대 킥스의 1라운드 2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김지석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으로 가볼까요? 자, 그동안 출기를 하나씩은 사용을 했고요. 네. 자, 이 바둑은 이제 초반이 끝났고 네.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백이 여기를 붙이자 이거는 이제 전투를 할래 말래 물어본 건데 네. 역시 물러서지 않고 제일 세게 뒀고요. 예. 백도 맞받으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윤찬희 선수가 뒤로 단수를 치면서 네네. 조금 피하는 듯이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모양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싸우기는 아무래도 어려웠겠죠. 네. 지금 이 형태는 글쎄요, 백이 뭐 노림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 두면 백이 이제 가장 장점이 여기를 두면은 이 두 점을 따내도 되따내면서 이 옥집이 됩니다. 맞게 되면 이제 한 집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30초. 공격을 할 수 있는 하나, 그 거리를 둘, 남겨놓고 있습니다. 셋. 예, 흑의 입장에서 그게 싫다면 이제 백이 단수를 쳤을 때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완생이라면 이해일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반발을 할 수도 있죠. 예, 지금이 흑으로서도 작전의 기로입니다. 이 보면 역시 프로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수가 어려울 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또 한 번에 싹 읽으니까요. 작전의 기로일 때, 네, 그럴 때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고민을 많이 하죠. 네. 하나, 특히나 둘, 둘 자리가 많을 네, 때, 두고 그렇습니다. 싶은 자리가 많을 때 생각을 더 다섯, 하게 된다고 하던데요. 네. 일곱, 이제 돌이 붙으면은 아홉, 아무래도 자 좀 세게 뒀습니다. 네. 자, 백도 여기서 이제 한 점을 이제 패를 따내면은 당장의 패감은 백이 좀 많죠. 이런 데가 다 패감이 많이 들으니까요. 흑의 입장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패를 아예 양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패를 할 것인지. 자, 어쨌든 이 끊는 과정을 통해서 중반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굴복을 시키면 일단 서로 만족입니다. 일단 팩감으로는 좌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느는 수가 첫 번째 팩감이고, 근데 흑은 여기서까지밖에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자충이 되니까요. 일단은 손해가 없는 팩감이죠. 자, 이제 백도 팩감은 여기 손해가 없는 수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서로 지금 똑같은데 이제 흑이 팩감을 어디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패를 양보를 해버릴 것이냐. 네. 네, 지금 이제 그 선택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왜 이렇게 뻔한 데서 생각을 하냐 하시는데 둘, 지금은 셋, 뻔하지만 넷, 이제 생각할 게 필요한 다섯, 거죠. 네. 여섯, 네. 또 시간을 일곱. 버는 의미도 있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은 팬분들도 다 아세요. 네. 그래서 좀 다음이 긴장이 되는 거죠. 중앙에서 패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국가대표팀에서는 지금 이 패싸움을 두고 김지석 선수가 좀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60%에서 지금 5% 내려갔고요. 네. 오히려 시청자분들은 네, 아까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측에서는 4대 6이었고 네, 하나, 또 그 둘, 신형이 나왔을 때가 네. 49대 넷, 51이었거든요. 여섯, 저 지금은 그런데 좀 더, 차이가 네. 벌어졌고요. 아홉, 지금 아무래도 흑이 좀 실리가 좀 많은 바둑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흑이 좀 더 낫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3할 2푼, 6할 8푼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게 지금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이제 매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 아니겠어요? 근데 의외로 이쪽이 정확한 게 수시로 나타났어요. 30초. 지난 시즌 하나, 가장 네. 정확하셨던 분은 시청자분들이에요. 그렇죠. 뭐 승률 예측, 승자 예측부터 시작해서 뭐 형세 판단 등등해서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집단 지성을 모아서 결정하시는 게 대부분 정답이어서 네. 해설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자와 또 국가대표팀, 시청자 간의 이 삼각 대결 네. 그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가대표와 시청자분들께서는 흑이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 네. 김만수 위원은 어떠신가요? 네, 여기서 백이 좋다고 하면 갑자기 바보 되는 거죠 지금. 네. 하나, 흑이 조금 두기 편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제 패를 양보를 했습니다. 자, 이제 패감이 없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는 없네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백이 또 다른 고민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적으로는 빵따림인데, 네, 이 빵따림을 하게 되면은 지금 김재서 선수는 이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30초. 높습니다. 하나, 한 번 둘, 더 실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실리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쪽을 좀 밀어두고 지금 윤찬희 선수가 지배 균형을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지배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여기를 두고 이쪽 교환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실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 이제 형세 판단 해보면은 아마도 윤찬희 선수 쪽의 승률이 조금씩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 김재 선수 30초. 여기서가 하나, 또 고민되는 게 둘, 위냐 아래냐. 셋, 아래면은 집이고 위쪽은 아래인데요? 곤마거든요. 네. 그런데 젖혔어요. 야, 이거 다음 수 올해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두지 말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대학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알파고가 이렇게 한번 둔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정을 지어 주려는 건가요? 그 알파고의 어떤 그런 거를 김재 선수가 좀 두려고 하는지 네. 아니면은 네, 여기 젖혀 이길 수도 있고요. 네. 하나, 그냥 늘 수도 있고 둘, 비슷해요. 어차피 셋, 3-3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두죠? 네, 이어서 그래 둡니다. 있네요. 네. 그 당시 알파고가 이런 걸 잊지 않고 쳐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네. 알파고가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실전 대국을 두려우면 네. 아깝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있는 게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3-3에 들어갔을 때 네, 이쪽 이제 깨는 맛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수가 나질 않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단수 치는 건 대학수입니다. 30초. 하나, 네, 둘, 그 지금 김지석 셋, 선수가 네, 진행시키는 부분이 애매한데 네. 아까 여섯, 아래로도 뻗을 일곱,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젖혀 이은 열, 것은 어떤 세번 뜻일까요? 남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좀 가치관의 차이인데요. 여기를 두었을 때 이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흑이 둔다고 하면 흑이 약간 이득이겠죠. 근데 백이 쪽을 막는다고 하면은 이쪽에 또 당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지석 선수는 이쪽을 내가 둘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두어왔을 때 손해니까 그런 쪽을 수비적으로 지금 착점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다음 굉장히 선택이 안정적입니다. 하나, 어려웠을까요? 둘, 추울게 한 번에 셋, 사용했습니다. 네. 넷, 다섯, 이제 지배 균형을 계속 여섯, 맞춰야 되거든요. 일곱, 여덟, 아, 안전하게. 네. 이거는 근데 약간 예상 바뀝니다. 지금 집이 많이 나쁘다고 한다면 여기를 둬야 될 텐데 여기나 네. 이쪽으로 둘 텐데요. 이거는 네, 이거는 진짜 뭐 자물쇠를 채우는 수입니다. 보통 이런 수 둘 때 뭐 나쁘지 않다 정도 넘어서서 이겼습니다라는 식의 수인데요. 그 정도인가요? 야, 지금 김재석을 상대로 좀 다들 흑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 둘, 윤창희 선수만은 본인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만수 위원이 이 우변에 지킨 수로 네. 우상 3-3이나 하변을 둔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변을 두고 나면 양쪽이 맞보기 아닌가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쪽을 두게 되면 아까 이쪽을 두게 되면 여기를 이제 보통 지키는 게 여기 6집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지킨 수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보통 한 번 더
집을 차지하거나 차라리. 두더라도 띄어서 두거나. 네. 네. 하나, 하여튼 둘, 셋, 이건 뭐 윤찬이 넷, 유라고 봐야겠네요. 다섯. 네, 지금 윤찬희 선수 야 올해 확실히 달라졌어요. 좀 자기 반의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이쪽 좀 빵따냄 주지 말란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어떤 상식에 좀 의존한다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네. 빵따냄 같은 거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수는. 네, 지금 김지석 선수도 약간 의외죠. 뭐 따낸 곳에 30초. 채워져 있기는 하나, 하지만 네, 그래도 정말 좋은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빵따냄은 뭐 말 그대로 빵따냄인데요. 네. 중앙에 특히 중앙의 빵따냄은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해서 금기시 여기는데 윤찬희 선수가 어떤 상식에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 시원하게 때려냅니다. 네, 지금 이수 그리고 여기 빵댐 준 이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만약에 이 바둑이 만약에 백이 진다면 그냥 패착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윤찬이의 어떤 승부수이자 이게 나의 바둑이다 네, 그런 선언과도 같은 수입니다. 지금 뭐 좌상부군에서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 집으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이 정도면 다섯, 아까와 같은 여섯, 3, 3의 맛이 네. 사라진 건가요? 네. 근데 전혀 없진 않습니다. 이쪽이 이제 좀 나중 얘기가 되는데요. 네. 자, 첫 번째는 이 서화를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양이 백의 다음의 수는 여기가 이제 사활의 급소가 됩니다. 네. 그럼 맞고 네,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끊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이 돼서 이쪽의 흑돌이 뭔가 30초. 듣게 되면은 하나, 끊는 수와 여기를 둘, 맛보기로 갈 수 있다는 셋, 거죠. 넷, 여기에 좀 첫 번째 다섯, 약점이 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좀 나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하변은 손이 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뭐 백이 이쪽에 둔 것도 어쨌든 집을 얻는 수고 이 빵따냄을 허용해서 30초. 이쪽에 둔 것도 하나, 이 귀를 둘, 지키는 집을 얻는 셋, 수고요. 넷, 또 여기까지 둔 거는 뭐 다섯, 말할 것도 없지 여섯, 않습니까? 일곱. 연달아 3번의 집을 지금 차지했습니다. 빵따냄의 가치는 크다고는 하지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2집밖에 안 되죠. 자, 일단 집으로는 역전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에 거대한 두텀과 자, 앞으로 이쪽에 지금 뭔가 이게 다가올 때는 노림이 있어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김지석 선수가 이제 뭔가 노력할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앞으로 또 과제가 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지금 타이밍에 물어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예리합니다. 네. 역시 올해 괜히 성적이 좋은 거 아니네요. 네, 이쪽을 이제 받아주면 다음에 보통 젖히고 늘지 않습니까? 이쪽을 치받을 때 이쪽을 막으면 이수 때문에 젖히는 이쪽에 젖힐 수가 없죠. 웅크려야 되는데 이 이득이 좀 크고요. 네. 흙이 이제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은 이제 그냥 늘겠죠. 이런 식이 30초. 됐을 때 하나, 둘, 차후에 셋, 이런 넷, 맛이 좀 다섯. 나빠집니다. 네. 수가 나습니다. 일곱. 자, 지금 여덟. 적절한 응수 타진입니다. 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지명으로 보면 김지석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지만 최근의 페이스가 절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한 판이 될 거라고 예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30초. 예상대로 하나, 팽팽한 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네, 지금 계속 응수를 물어보죠.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 형태는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집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 되던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폐 모양이 펼쳐지게 되면은 이게 항상 맛이 나쁘죠. 수가 납니다. 네. 자,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리고자 윤찬희 선수가 좀 귀에서부터 움직임을 꾀하고 30초. 있습니다. 하나, 둘, 흙이 이런 게 싫다면 셋,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넷, 쉽지가 않아요. 다섯, 좀 여섯, 전체적인 지배 균형이 일곱, 오히려 백이 여덟, 앞서니까요. 아홉, 네, 버틸 끊어서 수밖에 잡았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이럴 때 뭔가 이게 감이 뭔가 상대 의도대로 좀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지수 선수가 아까 허공을 좀 네. 보는 걸 보는데 이게 좀 맞나? 네. 뭔가 아닌데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어떤 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초도 읽고 빨리 30초. 착수를 네. 해야 하나, 되는데 네. 어딜 보고 있는 거지?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섯, 많은데요. 여섯, 일곱, 또 이런 특이한 좀 모션을 취하는 선수 중에 김지석 선수도 방금 보여줬고 네. 또 신민주 선수도 그런 네.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성격이 활발하고 자기 표현이 확실한 선수들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좀 액션이 좀 재밌는 게 많죠. 대표적인 가장 그 반대에 있는 선수가 이창호 구단 아니면 이제 최근에는 이동훈 선수인데 네. 이동훈 선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눈만 깜빡깜빡거려. 저는 가끔 이 사람 30초. 죽었나 하나, 둘, 그런 셋,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넷.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이 바둑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여기서 지금 백이 얻는 게 이쪽에서는 득이 있는데 이 바둑이라는 게 묘한 게 반대쪽으로 항상 또 손해예요. 아래쪽에서는 왜 손해가 되는 네. 거죠? 이쪽이 백이 흙이 이렇게 딱 치받아져 있으니까 네. 여기를 꽉 막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아까 이쪽 교환을 안 하면은 흙은 30초. 꽉 막지 못하는데 하나, 늘어야 됐겠네요. 네, 또 지금은 백이 이제 후수가 됩니다. 다섯, 여섯,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곱, 백도 여덟, 조금 고민을 할 겁니다. 네. 한 번 더 밀어 올렸습니다. 네. 백이 어떤 고민이냐면은 이걸 언제 터트리냐거든요. 이쪽을 어떻게든 여기를 안 하고 만약에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이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흙도 중앙 쪽으로 네. 계속 늘어두니까 네. 그 우화의 맛을 남겨뒀지만 네. 결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흙도 지금 가만히 늘기에는 이제는 지금 결행을 할 가능성이 하나, 높죠. 왜냐면은 둘, 이게 지금 셋, 받아주게 되면은 넷. 네. 다섯, 네. 여섯, 이쪽에 나오는 바로 끊죠. 지금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요 수순이 조금 깁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주변의 배석이 흙을 잡습니다. 보시면 이건 좀 이제 이런 수익기가 됐을 때 지금은 끊는 수가 안 돼요. 세 수 대 두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백의 생각은 이걸로 만약 늘어주면 이제 이쪽을 바로 가겠다는 거고 상대 의도를 좀 파악한 김지수 선수는 끊었습니다. 30초. 자, 하나, 이거는 어떤 의도냐면은 셋, 넷, 아무래도 여기서 늘지 않고 젖히겠다는 의사가 강한 거죠. 아래쪽에서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네. 건 아니군요. 여기를 이제 잡게 되면 이쪽을 잊질 않고 아예 폭을 확 넓혀서 정말 여기서 이제 어떤 승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두 선수 상대 의도 파악에 지금 분주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네. 빵 때림을 내어준 윤찬희 선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지에 네.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요. 국가대표팀에서는 흙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백이 실전적인 수법이기는 하지만 엷어 보인다. 네.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얇다고 보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프로들이라면 약 최소 2, 30초. 30년을 하나, 바둑을 둔 둘, 사람들이잖아요. 셋, 그러면 20년, 넷, 30년 동안 다섯, 어떤 누적돼 있는 여섯,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곱, 근데 인간도요. 지금처럼 아홉.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빵 때림을 주었을 때 승률이 굉장히 약하다, 적다 이런 부분이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역시 그런 부분이 다들 좀 역시 중앙 빵 때림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네. 직관이라는 건가요? 네, 그죠. 직관이면서 그게 데이터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알파고처럼 어떤 뭐 58% 이렇게 30초. 정확하게 나오진 하나, 않지만 네. 둘, 우리가 이런 걸 해봤더니 셋, 넷, 50% 이상으로 다섯, 유리하더라. 왜냐면 여섯, 이런 식으로 일곱, 뭐 경험적으로 여덟, 직관이 나오는 거죠. 네. 재밌는 거는 국가대표팀에선 그래서 55%대 45에서 네, 지금 이 차이를 2%를 더 쳐줬네요. 네, 이제 57대 43으로 네. 아까보다는 흑의 승률이 2% 올라갔습니다. 공은 들였지만 윤찬희 선수가 2%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아직 좀 초반이라 또 윤찬희 선수 그거 모르겠어요. 봐도 뭐 하루 이틀 두는 것도 아닌데. 30초. 근데 알면서 일부러 둔 둘, 거라 역시 이거는 셋, 결과로 얘기를 넷, 할 수밖에 네. 다섯,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네. 중요하죠. 없습니다. 야, 그쪽을 빠집니까? 네, 김재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 눈을 클로즈업 했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나가는 수가 네.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자, 지금 이게 두 점 머리를 때려 놓고 넣었기 네. 때문에 일단 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거는 부담이 흑이 있습니다. 30초. 왜냐하면 단수 치는 하나, 것이 아니라 둘, 끊는 부분 노리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런데 네. 지금처럼 잡는다면 그렇죠. 자, 끊은 다음에 이렇게 수가 있냐 없냐인데. 뭔가 있어야만 손해가 안 되는데요. 네. 글쎄요. 뭐 눈에 보이는 걸로는 그렇게 뭐 수가 나더라도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상처뿐인 영광인데요. 굉장히 얇습니다. 30초. 하나, 자, 방금 진행은 둘, 확실히 넘어갔다고도 셋. 보기가 네, 그것도 좀 어렵네요. 애매하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수를 지금 네, 이쪽을 좀 단수를 치고 역시 이 수밖에 없는데요. 이쪽을 두고 뭐 젖혀 놓으면은 지금 계속 수순으로 보면은 넘어가는 것까지는 다 가능하죠. 네, 형태들이 뭐 어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버텼습니다. 네, 상대 의도가 이제 파악이 된 장면이고 지금 여기는 흑돌이 많은 거죠. 흑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강수가 대체로 성공을 합니다. 자, 지금 누구의 수익기가 맞았을까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만약에 아무 수가 없다면 넷, 백이 잘못한 게 다섯, 여섯, 잘못한 진행이죠. 일곱, 타격이 크겠죠. 네. 아까 뭐 지금 정상적으로 했을 때도 흑이 나쁘지 않은 바둑인데 한 번 더 실수가 나온다면은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백은 판이 불리해졌을 때 이거를 좀 흔들 수 있는 구역이 없어요. 네. 유일하게 흑이 엷은 약점이 있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손해 봤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지금 전부 다 흑이 강합니다. 30초. 흑은 이점이 흔들 둘, 구역이 남아 있어요. 이쪽이 넷,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네, 지금 여섯. 어쩌면 흑이 두 개는 좀 편한 바둑입니다. 자, 안에서 바로 수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네. 중앙 2단을 젖혔습니다. 네, 이건 뭐 행마법에 뭐 맞는 수죠. 두 점 머리 때린 다음에 상대가 젖히면 2단 젖혀서 네, 이렇게 되면 이 형태가 보시면 모양이 더 우그러지죠. 이런 식의 모양이 되니까 흑이 잡더라도 굉장히 나쁜 모양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또 뭔가 반발을 넷, 하고 싶긴 한데요. 다섯, 반발 거리가 여섯. 만만치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자, 조율기를 사용하는 김지석 네. 선수. 흑이 네, 이렇게 되면 바로 축이기 때문에 지금 반발 거리가 흑이 쉽지가 않아요. 네.
30초. 어쨌든 하나, 흑의 이점은 중앙의 둘, 두 텀이고 셋,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백의 넷, 엷은 부분을 다섯, 여섯, 노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일곱, 여덟, 자, 아홉. 어. 네, 지킨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이 수순에 대해서는 네. 전혀 생각을 네,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야말로 진짜 실전적인 한 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얻어 맞으면 여기를 끊어서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런 식이 돼서 네, 이 두 텀의 지금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자, 근데 다섯, 여기 칠까요? 아니면 여섯, 가만히 이어서 일곱, 양보를 할까요? 여덟, 그래도 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양보를 합니다. 윤찬희 네. 선수. 어떻게 보면은 김지선 선수가 이제 미끼를 이거는 정말 너무 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정말 엄청난 미끼를 예, 좀 보냈는데 윤찬희 선수 그거를 안 무네요. 네. 아, 오늘따라 바둑이 더 새롭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 지금 빵 따님인데 어떻게 하나, 싸움을 하냐. 둘, 이거 셋, 단수 치는 거는 넷, 기분에 치우친 다섯, 부분이라는 거죠. 여섯, 두어지고 보면은 여덟,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만 네. 두 번 남았습니다. 어떤 그런 선택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는 손이 나왔다가 다시 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형세 판단하는 거죠. 자, 일단 이쪽에 수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쪽을 이제 돌려서 이제 두게 되면은 역시 안 되는군요. 네, 역시 요거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지만 이 수법으로 인해서 수가 나지 않습니다. 네. 하나, 흑은 지금 여기를 둘, 이제 집을 지키는 수를 둬서 형세가 어떠냐를 지금 판단하고 두는 거죠. 자, 이쪽이 좀 30집입니다. 백이 지금 가장 큰 자리는 여기인데요. 대략 이제 12집 정도. 네, 이게 30초. 어떻게 보냐 참 하나, 어려운데 일단 가장 둘, 좀 셋, 보수적으로 넷, 보면 한 12집 정도 돼요. 다섯, 석집 정도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5집. 두 번 남았습니다. 서로 어려운 바둑이네요. 네. 네, 이 형태는 이제 대략 30집 봐야 되겠고요. 네, 저 여의 석집. 이쪽 이제 백이 뭐 들어간다고 보면은 네, 저 여의 5집입니다. 이쪽도 5집은 되고요. 네. 그럼 63집이네요. 네. 8집 정도 흑이 앞선 건가요? 집으로만 보면 딱 30초. 8집 네. 차인데요. 하나, 그래요. 둘, 셋, 근데 8집이면은 뭐 다섯, 굉장히 여섯,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시점이 여덟, 아홉. 아마 뭐 지금 해설진, 뭐 국가대표 또 시청자분들 정말 뭐 기풍에 따라 유불리가 바뀔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형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자, 넷, 지금 윤찬희 선수는 이제 다섯. 중앙 역시 흑의 노림이 좀 좌상 쪽에 뭔가가 있어요. 네. 흔히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한 건 없는데 엄마가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또 뭔가 찔리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진행을 하면서 엷은 부분이 보강도 되고 네. 또 집으로도 많이 얻을 수가 네. 있겠고요. 지금 뭔가 너무 상대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집으로는 우상이 좀 큰데 네, 이쪽을 좀 보완을 하는 30초. 쪽으로 좀 선택을 하는 것 하나, 같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방금 김만수 위원이 개가해주신 부분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를 집으로 선택을 안 하고 두 텀을 갔다는 거는 윤찬희 선수는 해볼만 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두겠죠. 네. 네. 과연 국가대표팀에서도 달라졌을까요? 어떻죠? 윤찬희 네.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한
한 4대 6 정도. 네. 여전히 김지석 선수가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눈앞의 집은 뭐 흙이 조금이라도 많고 이제 중앙의 두텀 때문에 중앙의 가치가 여전히 흙이 또 앞서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 역시 국가대표 팀에서는 네. 뭐 아무래도 세밀하게 보니까요.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희석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1국과 3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철한 선수가 좀 유리하다. 네. 3국은 나연 선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은 포스코 캠텍 쪽이 2대 1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국가대표팀의 승부 예측을 보면은 최정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는 거네요. 지금 어떻게 이 정도면 거의 똑같은데 네. 흑번이 아무래도 처음이 유리하니까 흑번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100으로 이제 바뀌는 그 시점의 문제인데 나연 선수가 지금 아직도 54% 정도면은 최정 선수가 좀 잘 두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세 판 국가대표팀에서는 지명이 높은 선수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도 똑같이 나올까요?